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면은 단지 강남구만을 말하진 않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강남일까요? 말 뜻대로 본다면은 한강 이남은 모두 강남입니다. 어디 사세요? 저 강남 삽니다. 강남 무슨 동에 사시는데요? 신길동 삽니다. 신길동이 어떻게 강남입니까? 영등포도 한강 이남이니까 강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송파구까지 한때 묶어서 강남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 방송에서는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를 묶어서 강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 문제는 어떻게 강남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야기 계속됩니다. 윤시장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구먼. 예, 카카.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우락 실장, 신경 쓰지 마. 지금 그 양반이 누구 눈치 볼 입장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렇지. 임명권자가 카카 아니십니까? 임명권자 체면을 봐서라도. 그 양반 사실상 서울시장 자리가 마지막이 되실 건데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시게 해도 돼. 예, 카카. 잘 알겠습니다. 윤 시장이 서울로 전입하는 시골 사람들은 허가증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기자들은 난리 법석이지만은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에요. 예? 그저 엉뚱하긴 하지만은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거라고.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냐 말이야. 그렇긴 합니다만 서울 사람은 서울에 살고 시골 사람은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니 이 시골 사람들을 너무 깔보는 오만한 사람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글쎄 너도 그건 그렇고 인구 증가 문제는 어떻게든 총력적으로 해결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카카. 그로부터 얼마 뒤 정일권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인구 증가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예, 국무총리입니다. 이 실장입니다, 총리님. 어쩐 일이요? 각하께서 인구 집중 대책이 나온 게 있느냐고 하십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보고 드릴 생각이요. 총리님, 혹시 농촌 사람들이 서울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꼭 그런 방안은 아니지만 비슷한 대책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에 윤치영 시장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윤치영 시장 발언이요? 서울로 전입 오려는 지방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고 다시 서울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구만. 윤치영 시장이 그걸 공개 발언했다가 혼쭐 난 거 잊었어? 제 말씀은 윤 시장의 발언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비슷한 맥락으로다가 좀. 각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소? 그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건방진. 그리고 1964년 9월 23일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다. 22일에 야간 국무회의는 지난 수개월 동안 관계부처 간의 토의를 거듭해온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본 이 방지책은 해방 후 걷잡을 수 없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대책,
대도시와 관계가 적은 관공서는 정책적으로 타지방으로 이전한다. 경제적 대책. 전원도시 및 신산업도시를 배치하여 생활 근거지를 조성한다. 농토개간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농민의 이농을 방지하는 동시에 도시 영세민들로 하여금 농촌에 이주케 한다. 대도시 내 실업자 흡수를 위한 국토건설 사업을 특정 지역에 적극 추진한다. 대도시 내 공장시설의 확장을 억제하고 신개발 도시에 유치한다. 금께 외삼촌이 좀 알아봐달랄게요. 글쎄, 알아보나 마나라니까.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목공일을 꼭 하고 잡단게요. 외삼촌이 서울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게 아는 목공소도 많을 것이고. 서봐, 이 외삼촌이 서울 토박이는 맞지만 장사꾼일 뿐이야. 포목토매금이나 알고 얼마에 떼다 얼마에 팔아야 이문을 남기는지 그런 거밖에 몰라. 몇몇 목공소를 알아봤는데 사람이 다 작다잖니. 가진 건 읍내에서 배운 목공기술 하나뿐인데. 그럼 양복적인 일을 배워보면 어찌까요? 참나. 이 외삼촌하고 여기 시장에서 토목 장사를 해보자니까. 그건 왜 싫은 거니? 배운 건 목공일인데 어째 장사를 한다요? 나는 장사 수완이 없어라. 그럼 왜 그렇게 서울을 못 와서 안달이니 그래? 아버지가 논떼기 밭떼기 다 팔아가지고 그냥 화투파에다가 그냥 다 처박아 버렸는데 뭐 먹고 산다요? 나도 앵간하면은 서울 안 오고 농사나 짓고 목공일 하고 싶단께요. 하긴. 내 친구들은 작년까지 다 서울로 올라왔으라. 올라오면 진작 왔어야 하는데 나만 바보 맨키로 엄니한테 효도한다고 민기적거리다가 이 꼴 안 돼버렸어. 에이구. 우리 식구는 후딱 서울로 와야 한단께요. 그러려면 지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하고요. 그 참. 그런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영세민들은 대도시로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어쩌냐. 참말이다요? 정부도 참말로 섭섭하지. 어째 돈 없는 놈들을 서울에서 못 사게 한다요? 에이구, 오죽하면 그러겠니? 전국에서 서울로만 올라오면 시골은 텅 빌 테고 서울만 그냥 지지고 볶고 할 테니까 그러겠지. 서봐, 그러지 말고 일단 내려가 있어라. 어머니도 기다리실 테니까. 나중에 내가 상황 봐서 내가 널 부르마. 됐지? 참말로 환장하겠네. 그럼 전 그만 가봐야겠구만요. 야, 서봐. 왜 벌써 가?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야야야, 차비는 있어? 예, 마음이 짠합니다. 저는 150%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서울만 빼고 전국적으로 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 고향이 여수인데 거기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진 거 없어서 배운 것도 없고 소위 백 없어서 줄도 못 잡고 그래서 배 타고 개기를 잡자니 배멀미해서 배도 못 타고 어쩝니까? 그냥 어떻게든 서울로 튀어야지. 근데 이게 남자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 아시죠? 경아,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이런 대사 있던 영화요. 여주인공 경아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아가씨 아닙니까? 보통 도시로 나온 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뻔했습니다. 방직공장이나 전자회사 직공, 버스 안내양, 시모살이. 우리네 개발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죠. 자, 그건 그렇고요. 시장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나 아직은 쓸만해요. 내일 모레가 칠순이지만 서울시장 직무를 해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지난 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 겪고 지났다니까. 김 기자가 나하고 팔씨름을 하자고 해도 내 자신 있어. 응? 팔씨름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해보나 마나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가까이 와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야 늘 시청사에 있지 않나? 응? 누구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오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 그야 뭐 어렵지 않지. 시장님, 그럼 말씀하신 김에 시내버스 실태 점검하시는 모습 좀 보여주시죠. 제가 동행 취재하겠습니다. 그래, 그러자고 그럼. 당시 윤청 서울시장의 나이는 60대 말이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과연 노세한 시장이 할 일 많은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윤치영은 의외로 강단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저런저. 남녀가 저렇게 버스 안에서 저 뒤엉켜서야 저. 하지만 저렇게라도 버스를 타지 않으면 학교도 못 가고 직장에 출근도 못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안내양이 그냥 사람을 물건 싣듯 하는구만. 응? 아니 돈 한 병이 늘 저렇소? 예, 버스가 많은 데다 전차까지 있어서요. 아침마다 평균 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구만. 응? 이래서 내가 서울 전입인구에 대해서 사전 허가제를 시행하자는 거야. 그렇게 윤청 시장의 주장은 일관됐다. 지방인구의 서울 유입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허가제로 하자는 것이다. 물론 윤 시장의 이런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을권 국무총리가 청와대로 불려왔다. 각하, 지난번에 인구 집중 방지 대책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자면 도시 계획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큰 도시로 모여들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방방곡곡에 산업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야 당연하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나 인구는 날로 늘고 있다고. 맞습니다. 장기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시내를 다녀보라고. 사람들이 큰 도시로 가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막연히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풍치지구인지 상업지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데나 뭐가 건축을 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렇긴 합니다. 네가 인정상 그냥 눈 감아 줬던 것이 잘못됐어. 그렇게 하고 6.25 때 서울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나? 글쎄요.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70만 명 정도였다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6.25 때 말이야. 겨우 170만 명이 한강을 건너는데도 얼마나 야단 법석을 들었어. 결국 철교 3개, 인도교 하나 폭파해서 날렸잖아.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겠나? 그야 물론 교량 폭파는 하지 않고 다른 작전을. 그렇지? 전시에 한강 다리는 적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도 필요하니까요. 그럼 지금 서울 인구가 한 340만 정도인데 이 170만 명도 소화를 못했는데 이 만약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한강 다리라고는 한강 인도교하고 광진교가 있고 그 내년에 완공되는 제2한강교 하나만 더 넣을 뿐이라고. 게다가 제2한강교는 전쟁 발발 시 이 군 작전용으로만 쓰이게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시민들은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이냐 하는 말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각하.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제3한강교다. 1966년 1월 19일에 착공해서 1969년 12월 25일에 완공된 이 다리는 1985년 한강종합개발 사업으로 한강다리들의 이름을 정리하면서 한남대교로 바뀐다. 예, 한남대교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강남구 신사동을 연결하고 있죠.
강북과 강남을 이어주는 첫 다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제3한강교가 강남 개발을 촉진시키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